혹시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한 평범한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이순자입니다. 이제 70이라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제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도 따뜻합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지만 제게는 든든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사는 일은 나름의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삶의 활력이자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바로 가사 분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클 텐데. 이런 생각으로 그녀를 배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거의 모든 가사 일을 떠맡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의 아침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밥상을 준비하는 것까지. 저의 하루는 온전히 가족을 위해 흘러갔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모든 가사 일이 여성의 몫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으니까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했고 젊은 세대는 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며느리 지혜는 직장과 육아에 지쳐 가사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그녀가 점점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가사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모르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딱히 이를 표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참으며 지내는 것을 택했지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결국 작은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반복되는 하루 중 하나였죠. 하지만 어쩌면 그날의 작은 순간들이 지금 저와 며느리 지혜 사이의 거리감을 만든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곧 학교에 갈 시간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아침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은 팬케이크를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은 팬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란과 우유, 밀가루를 섞어 팬에 부어 붙이다 보면 그 부드러운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팬케이크에 설탕을 약간 뿌리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곤 했죠. 팬케이크가 어느 정도 완성될 즈음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꽤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어제의 피곤함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팬케이크를 준비했어.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거야.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하지만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빵이랑 우유로 간단히 먹을게요. 팬케이크는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기쁨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혜는 단순히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저는 그녀가 제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아침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당황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지만 지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유 한 잔과 토스트 한쪽을 준비하며 부엌을 떠났고 저는 그 뒤로 팬케이크를 완성하며 조용히 제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팬케이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차린 아침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와중에도 제 마음 한구석엔 어딘가 모를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저는 지혜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 두 아이를 돌보는 육아의 부담,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그녀의 하루는 결코 쉬운 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이 서운함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대화의 벽과 커지는 거리감. 저는 종종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엌을 정리하며 손주들과 장난을 치며 혹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느껴지는 그 작은 변화를 말이죠. 그것은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등의 씨앗을 품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 애써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노력했을 뿐이죠. 지혜와의 거리감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녀가 제 아들과 결혼했을 때 저는 지혜가 가진 밝음과 열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와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대화의 벽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된 대화의 어긋남, 관계의 변화를 처음으로 뚜렷하게 느낀 것은 작은 대화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손주들을 돌본 뒤 지혜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 늘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힘들어 보이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지혜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그녀는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 안에서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단다.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너무 좋았어.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그랬군요. 좋으셨겠어요. 그 짧은 응답은 대화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로 저와 그녀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운함과 배려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혜가 저를 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바쁘고 지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저를 어려워하거나 또는 그냥 제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쌓일수록 그것은 제 안에서 서운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집안을 정리하며 그녀가 퇴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더 짧아지고 형식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그녀는 간단히 대답만 하고 더 이상 이어질 만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에서 비롯된 갈등.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지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안일을 마무리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그녀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녀의 반응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런데도 가끔 내가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더구나. 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저를 위로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일과 육아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깊게 나눌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섭섭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대화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제 감정을 그녀에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지내는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저는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제 행동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다음번 시도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 꺼냈던 걸까? 내가 괜한 기대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쌓여가던 감정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참고 넘어가려 노력했던 크고 작은 서운함들은 점점 더 명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일상 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이 감정들은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혜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대하거나 저를 비난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때때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하루하루. 매일 아침 저는 손주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메뉴를 구성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남기면 어쩌지? 이 반찬은 지혜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손길을 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이를 알아주거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넬 뿐이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말 자체는 충분히 고마운 표현이었겠지만 어쩐지 그녀의 태도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냥 지혜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겠지. 굳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얇은 실처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인내심이 결국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만이 터져버린 날. 그날은 지혜가 퇴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손주들은 잠자리에 들어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작은 일을 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간 놀란 표정을 짓긴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거의 모든 가사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솔직히 조금 지치기도 하더구나.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직장에서 바쁘고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제가 정말로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도와주겠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마치 그녀 역시 피해자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저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가 혼자만 일을 떠안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지혜는 약간 화가 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유감이지만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기나 하니?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오늘 지혜에게 했던 말들이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친 걸까? 한편으로는 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노력을 몰라준다며 불평했지만 혹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제 입장을 이해해 줬더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 그날 이후로 지혜와 저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는 일도 거의 사라졌고 필요한 말들만 간단히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속에서도 감정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인 양 행동했지만 사실은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에게 했던 말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쳤던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지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는 나름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어색함도 조금 줄어들었고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녀가 청소나 간단한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하지만 관계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이전의 태도로 돌아가려는 듯 보이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를 부탁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저녁 부탁드릴게요. 지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래, 그녀도 힘들 텐데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제가 항상 그녀를 배려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녀는 한 번도 제가 느끼는 부담이나 피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지혜가 제게 저녁 준비를 부탁했던 그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다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까? 팬을 들고 음식을 볶으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처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가사 일을 도와줄 때보다 도와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으면서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감정을 표현해야겠구나. 그렇다고 큰 소리로 싸울 생각은 아니야. 하지만 작은 반격이라도 해서 내가 느끼는 서운함을 알게 해줘야겠어. 첫 번째 작은 반격, 그녀가 싫어하는 메뉴. 며느리 지혜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식을 준비할 때 매운 김치찌개나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면 그녀는 항상 몇 번의 숟가락질 후에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항상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음식을 일부러 만들어 그녀에게 제 마음을 은연중에 전달해 볼 생각이 든 것이죠. 며칠 후 저는 장을 보면서 매운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넉넉히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매운 김치찌개로 준비해야겠다. 저는 조용히 생각하며 부엌에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를 듬뿍 넣어 얼큰한 맛을 내고 싶었습니다. 국물이 걸쭉해질 정도로 끓여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내가 느낀 감정을 그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녁 시간이 되자 지혜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찌개를 식탁에 내놓으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내가 특별히 김치찌개를 준비했단다.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그녀는 냄새를 맡고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매워요. 저 정말 못 먹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큰 반격이라기보다 아주 작은 감정의 표현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제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쩐지 제가 느꼈던 서운함을 조금 덜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그녀가 불편해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매운 김치볶음밥을 준비하거나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나물을 한 상 가득 차려내곤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신경 써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그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도 제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혜는 제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거나 간단히 다른 음식을 준비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제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반격의 방식이 성숙한 행동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와의 이런 작은 충돌 속에서 제가 얼마나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작은 반격의 시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지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의례적인 말 몇 마디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녀와 나 사이에 쌓인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그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 내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아야지. 첫 대화를 준비하다. 대화를 시도하기 전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어떤 표현을 써야 그녀에게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화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녀와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집안일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루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자 저는 결심을 다지고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간단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혜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솔직한 마음의 표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너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단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지혜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느낀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구나. 내가 가사 일을 자주 도와주지 않는 건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 다 해야 한다고 느낄 때면 참 힘들었어.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랬다면 정말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더 배려했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때가 많았단다. 내가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랐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 지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날의 대화는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반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조금씩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후로 제게 조금 더 다가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한 표정만 짓고 지나가던 그녀가 이제는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가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고 우리 관계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녀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바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세심히 살펴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조금 더 제가 책임지거나 그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등 작은 배려를 더해갔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혜도 제 노력과 변화를 느끼며 더 많은 배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가 힘들어 보일 때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저에게 정말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와 함께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만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반격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작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를 극복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날 대화는 우리 가족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족이란 서로 보듬어주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우는 게 가족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